늦은 여름밤 골목길을 걷다가 높다랗게 걸린 주황색 가로등을 보면 주변에 수많은 나방들이 몰려 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리등 안에는 이미 죽어버린 나방들이 까맣게 들어있다. 불나방이라는 말이 있듯이 빛을 좋아하는 나방들은 빛이 나오는 것을 향해 날아간다. 수만 년 전 초원에서는 나방의 생존에 도움이 됐을 본능이 오늘날에는 나방의 생존을 어렵게 한다. 이런 일은 인간에게도 일어난다. 이걸 나는 클루지 바이러스라고 부른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불나방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 유전자의 오작동 때문이다. 서울대를 졸업한 A는 학창시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공부 실력을 갖고 있었다. A는 대학 졸업 후 공기업에 입사한다. 그러다 중고등학생 시절 자기만 못했던 사람들이 성공을 거두는 모습을 본다. 저런 머리로도 저 정도인데 내가 나가면 꽤 할만하겠군. 기대를 가득 안고 안정된 직장에 사표를 던진 후 자신만만하게 창업을 한다. 물론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주변에 창업으로 성공한 친구들도 있지만 학창시절 우습게 여기던 친구들이라 연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별다른 정보도 얻지 못한 채 무모한 도전을 계속한다. 실패는 쌓이고 변명만 길어진다. 이젠 돈도 없고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 A는 모른다. 자기가 어느새 서울대 나온 얘기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클루지라는 책을 읽은 뒤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이건 심리적 오류가 아닐까 항상 생각하게 되었고, 남들의 실수를 볼 때면 저건 클루지야 생각하며 판단력을 고쳐나갔다. 머릿속에 늘 클루지라는 단어를 넣고 다니면서 나와 남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한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다. 뇌는 어떻게 진화했을까? 1970년대에 폴 맥클린이라는 신경과학자는 인간 뇌의 진화를 3단계로 구분하고 이를 삼위일체의 뇌라고 불렀다. 즉, 우리 뇌 안에는 포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인간의 뇌가 들어있고 이 뇌들은 저마다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가장 안쪽에 있는 파충류의 뇌는 기본적인 호흡과 순환, 운동을 담당한다. 중간에 있는 것은 포유류의 뇌다. 기본적인 감정과 모성애 등의 본능, 얼마간의 학습과 기억을 담당한다. 가장 바깥, 비교적 최근에야 만들어진 뇌가 바로 인간의 뇌다. 추상적이고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있고 나는 누구일까 같은 고차원의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나는 이 뇌 속에 바이러스가 있다고 한 걸까? 진화의 목적은 완벽함이 아니라 생존이다. 책 제목인 클루지는 세련되지 못하고 약간 엉망인 해결책을 뜻한다. 게리 마커스는 진화라는 게 아주 합리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즉, 진화는 이전 버전 위에 새로 설치된 업데이트나 패치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낡은 버전, 늘 내장하고 있어 이걸 다 지우고 새로 짠 코드처럼 깔끔할 수가 없다. 우리 몸은 여러 오류들로 가득 차 있다. 왜냐하면 진화의 목적은 완벽함이 아니라 적응과 생존이기 때문이다. 게리 마커스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간다. 육체뿐 아니라 뇌 역시 그렇다는 것이다. 유전자 오작동을 이기는 역행자의 사고방식. 클루지 바이러스를 의심하게 되면 삶이 어떻게 바뀔까? 유튜브 열풍이 불면서 나도 이제 유튜브 하려고 라고 말하는 사람은 100명이 넘지만 정말 시작하는 건 3명이 될까 말까다. 왜 사람들은 결심만 하고 실행을 못할까? 인간은
새로운 도전을 꺼리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다. 현재 살아남은 우리의 잔머리, 좋은 겁쟁이의 후손이다. 조십성 강한 유전자는 과거에는 꼭 필요한 것이었지만 오늘날엔 열등한 것, 즉 클루지로 남았다. 도전과 혁신이 지상 명령이 된 지금 겁쟁이 클루지는 자기 개발에 큰 장애가 된다. 평생 가난뱅이 순리자로 살게 만드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다. 또 하나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클루지 바이러스로 소외감이 있다. 원시 시대에 100명 규모의 부족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 곧 죽음을 의미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싶으면 같이 다른 사람 욕을 하면 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가장 일반화된 클루지 바이러스로 인지적 편향, 즉 편견을 들 수 있다. 선사시대 사람들은 어두운 곳에서 뭔가 큰 생물을 보면 일단 재빨리 도망치도록 진화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그러한가? 전체의 일부만 보고 재빨리 판단하는 어림짐작은 때로 큰 손해를 초래한다. 내 주위에는 이거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만 반복하면서 무엇에도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널려 있다. 나는 최근 시골에 집을 얻기 위해 몇 개의 매물을 구경했다. 넷째쯤 보니까 더 보기가 귀찮아지고 피로감이 막 밀려왔다. 크루지는 과자 하나를 살 때나 집 한 채를 살 때나 비슷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크루지가 만들어내는 편향은 매우 일반적이라서 좀처럼 자각하기 힘들다. 다음 질문에 한번 대답해보자. 당신이 만약 위독한 상태라서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무서운가? 1. 이 수술은 생존 확률이 80%에 이르며 그 환자들은 현재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2. 현재까지 100명이 이 수술을 받았는데 그중 20명은 7일 내로 사망했습니다. 1번과 2번은 사실상 같은 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2번을 훨씬 더 공포스럽게 느낀다. 이 감정 휴리스틱은 내가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자주 쓰는 기법 중 하나다.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는 문구를 넣느냐, 추상적인 단어를 넣느냐에 따라 성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유튜브를 개설했을 때 손쉽게 성공하는 것도 인간의 휴리스틱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유튜브 썸네일 2개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1. 인생을 바꾸어준 책 5권. 2. 오타쿠 흑수저를 10억 연봉자로 만들어준 책 5권. 인간의 뇌는 추상적인 단어를 싫어한다. 그러니 상대를 움직이고 싶다면 구체적인 상황으로 감정을 건드려야 한다. 당신이 평소에 유전자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 3가지를 던져보려 한다. 질문 1.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판단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질문 2. 나는 지금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겁을 먹고 있나? 질문 3. 손해를 볼까봐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닐까? 오작동을 극복하고 30억 원을 취하다. 유전자 오작동 개념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고 싶어 나의 이야기를 가져왔다. 9년 4월 나는 거의 6개월간 유튜버가 되는 것을 망설였다. 촬영 장비가 없어서 욕먹을까봐, 이미 레드오션이라서 등 수만 가지 이유로 미루고 미뤘다.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고 포기 직전이었다. 나는 이때 유전자의 오작동 개념을 적용했다. 내가 이렇게 망설이는 이유는 유전자의 오작동 때문이다.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를 작동하는 것을 망설이도록 진화했다. 유전자는 내가 유튜브 하는 것을 막으려 5만 가지 망상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도 유전자의 오작동일 뿐이다. 유튜브를 하려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망상에 시달릴 것이다. 지금 시작하면 100명 중 90등으로 늦게 출발하는 거라는 착각은 오작동일 뿐이다. 인간은 모두 심리적 오류에 시달린다. 하지만 100명 중 1등은 타고난 실행력을 가진 사람들일 것이고 이 사람은 이미 출발했을 것이다. 내가 만일 지금이라도 유튜브를 시작한다면 100명 중 2등으로 출발하는 것이다. 절대 늦은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유전자 오작동에 시달리고 있을 때가 오히려 기회다. 유전자의 오작동을 이겨내고 유튜브를 시작했다. 하지만 또다시 자의식을 건드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모든 초보 유튜버가 겪는 일로 영상을 5개 업로드할 때까지 구독자가 100명도 채 되지 않은 것이다. 한 달 동안 노력했음에도 좌절스러웠다. 이런 상황에서 내면은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본격적으로 한 게 아니야.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그냥 경험상 해본 거지 뭐. 이제 접자. 하지만 이 명령 또한 유전자의 오작동일 뿐이라 생각했다. 출발을 할 모든 초보 유튜버들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질 거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 내가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잘된 유튜버들의 모든 썸네일과 초반 10초를 분석해보자. 지금 포기하지 말고 나아간다면 초보 유튜버들이 유전자 오작동과 자의식 상처로 인해 합리화하고 접을 때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결국 자의식을 해체했고 유전자 오작동을 극복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이 터지면서 10만 유튜버가 되는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자기개발 유튜버 중 한 사람이 되었다. 물론 이후에도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